아들 녀석 결혼하면 남이나 다름없다. 제 마누라 편만 들고 엄마는 안중에도 없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나이를 먹어도 부모 자식 관계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밤낮 없이 몸상에 가며 일하고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나이 60에 남들다가는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본 내 모습이 처량해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돈 많고 성공한 자식은 부모에게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판검사, 의사 아들 만들어놨더니 고맙다는 말은커녕 자기 처자식만 챙기고 부모에게는 얼굴도 잘 비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든 자식이 부모에게 손이나 벌리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될 지경이지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야 후회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그때는 땅을 치며 엄마 미안해 할까요? 이미 나는 세상에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무엇인가, 자식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1947년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7남매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의 여느 집처럼 학교는 고사하고 밭일, 집안일에 동생들을 업어 키우느라 힘들게 살았습니다. 할머니의 어린 시절은 전쟁의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격변의 시대 속에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19살 되던 해에 김씨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김씨는 왜소한 체격이었으나 지혜롭고 자상한 모습에 할머니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국민학교 선생님이었던 김씨와 박할머니는 사랑에 빠져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많은 동네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서울로 이직하게 되었고 할머니도 남편을 따라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쯤 할머니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에 나오던 날 박씨 할머니는 너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기쁜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일을 나가면 애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불현듯 찾아온다고 하던가요? 아들이 5살쯤 되던 어느 날 남편은 심한 기침과 피로감을 호소했고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걱정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겠어요. 괜찮소. 곧 나을 거요. 걱정하지 마시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 질환으로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막막함과 두려움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어린 것을 두고 어찌 이리 빨리 가셨나요? 하지만 계속해서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고 어린 아들을 위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가게를 책임지게 된 할머니는 낮에는 남의 집에서 식모 생활을, 저녁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잠이 들기 전에는 내일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손발은 부르트고 허리와 등은 부서질 것처럼 아팠지만 아파도 아파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 어린 아들을 굶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고되고 힘들었지만 할머니는 아들에게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내 한 몸 힘들어서 아들이 잘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할머니의 희망이자 꿈이었습니다. 어느덧 아들은 커서 대학교에 들어갔고 할머니의 뒷바라지도 계속됐습니다. 더는 공장일이나 식모 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식당에 나가며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할머니가 힘들게 마련하는 모든 것들을 야속하게도 아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돈 좀 줘. 그래. 얼마나 필요해. 생일의 선물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생일에는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밖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린다고 까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아들한테 부담이 될까 봐서였습니다. 아빠 없이 자랐다는 소리 듣지 않게 남부럽지는 않아도 모자라지는 않게 키우시려고 누구보다 노력했습니다. 어디 가서 내 아들 기죽는 것도 싫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아들만큼은 고생 안 하고 내가 못했던 것까지 누리며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고 아들은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엿하게 성장한 아들을 보고 있노라니 할머니는 뿌듯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아들을 위해 밥해 먹이고 빨래하고 할머니의 집안 살림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이듬해 아들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부모님 두 분 밑에서 꾸밈없이 자라 항상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을 이렇게 키운 자신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이후 할머니는 아들 내외와 같이 살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맞춰 아침,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고 낮에는 식당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만족스러운 생활이었고 문제없는 하루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억척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의 살림과 육아 방식이 며느리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에게 맛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주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 옛날 힘들게 아들을 키우던 것이 생각나 그 당시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손주에게는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얘한테 이런 걸 주시면 어떡해요? 시기에 맞게 먹을 걸 줘야 한다고요. 요즘은 옛날처럼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며느리에게 타박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왠지 모르게 섭섭했습니다. 이런 일도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옷 입는 것, 학교 갈 때 책가방 싸는 것, 머리 감고 양치질하는 것 모든 것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며느리는 어머니, 애가 하게 제발 놔두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해주시면 버릇 나빠져요. 할머니도 며느리도 누가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손주를 위한 할머니의 육아 방식이 며느리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시집살이가 아니라 며느리살이라던데 할머니는 며느리살이를 하는 것 같아 몹시 서글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전 거실에 나왔다가 아들 부부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해?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 어머니 좀 너무하신 것 같아. 힘들게 당신 키우신 건 알겠지만 요즘 누가 그러고 살아? 알겠어. 같이 산 지도 오래됐고, 그런데 어떻게 나가주시라고 하지?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야 그렇다고 쳐도 아무런 아쉬움도 속상함도 없다는 듯이 자신을 내보내자는 말을 하는 아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아들과 떨어져서 사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분하고 서운한 마음보다도 결국 또 아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할머니였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부담되는 존재이구나. 민폐가 되는 것이 싫었던 할머니는 다음날 아들 부부에게 먼저 분가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왜 그래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말리는 아들 내외의 말을 뒤로 한 채 할머니는 고향에 내려가 작은 방을 하나 구해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일처리도 하느라 정신없고 나름 살만한 것 같았습니다. 경로당에 나가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랑 어울리기도 하고 썩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집에 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할머니였습니다. TV는 늘 똑같은 방송에 재미가 없고 책을 보자니 눈도 침침해서 영 안 맞았습니다. 돈을 써볼까 하다가도 평생을 아들 먹을 것, 입히는 것 사기만 했지. 나를 위해 써본 돈이라곤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이제야 비로소 아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한 할머니는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가 보고 싶어도 차마 먼저 연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괜히 부담이 될까 봐서였습니다. 혹시라도 돈 달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닌지 아들 부부가 오해할까 봐 그 또한 싫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급하게 집을 떠난 게 미안하기도 걱정도 됐는지 먼저 연락이 잘 왔습니다. 주말에는 손주랑 한 번씩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부모도 예외는 아니었나 봅니다. 점차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따금 명절이나 되어야 한 번씩 연락이 오고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손주와 통화했을 때는 하는 사업이 잘 되어서 큰 아파트로 이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쁘니까 연락할 시간도 없고 그런 거지 뭐. 잘 됐네, 잘 됐어. 아들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듣자 할머니는 또 내심 기분이 좋아 속으로 되냅니다. 하지만 아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박씨 할머니의 희생의 그림자 속에서 피어났다는 것을요. 알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며 소일거리를 하며 살아가던 할머니는 어느 날 집을 나서다 심한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암이라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암이라니, 내가 암이라니? 의사의 말로는 그리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또 아들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알려서는 안 돼. 그리 오랜 시간이 남은 것도 아니고 아들에게 알려봤자 짐만 될 것이라는 생각에 할머니는 바보같이 이 모든 것을 또 혼자 감당하려 하십니다.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도 딱히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진통제와 몇몇 약만 처방받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나중에 아들이 알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된 할머니는 양로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따금 걸려오는 전화에 응, 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아들, 밥 잘 챙겨 먹고 다니지? 아무리 바빠도 밥은 까먹지 마. 라며 온통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던 때 할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양로원에서는 아들에게 전화하였고 아들은 큰 충격을 받고 물었습니다. 아니, 잘 지내신다는 분이 갑자기 왜요? 병원에서는 그동안 할머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아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들이 오게 되면 전해주라고 받아둔 편지가 있다고 오셔서 가져가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놀란 마음에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할머니가 누워있던 침대 위에는
편지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 차마 하지 못한 말들을 편지로 남겨두었던 것이지요. 고작 몇 줄의 편지인데도 몇 번을 쓰고 지웠는지 곳곳에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들. 미안하다는 엄마의 첫마디에 아들은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여유가 있었으면 너한테 좀 더 잘해줬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나 때문에 바쁜데 시간 뺏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할머니의 편지에는 마지막까지도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뿐이었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편지를 채 읽지도 못하고 아들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는 떠났고 더는 그녀의 희생을 갚을 방법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랬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위해 늘 고생만 했습니다. 나를 위해 먹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엄마의 나날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사실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에 속아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덜 미안할 것 같아서였거든요. 여러분,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는 것일까요? 자식도 자식이지만 나부터 챙겨야 할까요? 부모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만약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아들보다도 당신을 더 챙기고 당신을 위해 사셨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똑같이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을 겁니다.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어쩌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런 것인가 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 핏덩이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요.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안 듣고 속 썩일 때면 내가 이 왼수를 왜 낳았을까 싶다가도 자는 모습, 웃는 모습 보면 참 나도 모르는 가슴 벅참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부모와 자식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과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희생과 조건 없는 사랑을 당연하게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의 자식이었던 내가 부모가 되면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없습니다. 부모도 점점 노력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부모였던 사람은 없으니까요. 자식으로서도 이런 부모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처음부터 엄마,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이지요. 어찌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식만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항상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나의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부모 자식 관계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버토크였습니다.